가까이 까고 까는 남자 까까로또입니다. 리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채널에 공지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채널에 스킨하고 제 프로필이 바뀐 게 보이실 거예요. 그동안 더더바바 형님께서 만들어주신 프로필과 스킨을 썼었는데요. 얼마 전에 예전에 같이 춤을 췄었던 친구랑 연락을 해서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걸 보고서는 자신의 지인 중에서 디자인을 일을 하는 친구가 있다고 도와주고 싶다고 말을 하더니만 이렇게 새로운 캐릭터와 스킨을 딱 만들어서 보내주셨거든요. 푸린 디자이너님께서 만들어 주셨고요. 제가 한 번도 얼굴도 못 본 사이라서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겠지만 많은 분들이 보시는 공간이니만큼 이렇게라도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썼었던 더더바바 형님의 캐릭터랑 로고는 삭제되는 거 아니고 계속 쓸 계획이니까요. 그리고 새로 만든 캐릭터에 대해서 제가 활동하는 단톡방에 한번 의견을 물어봤었는데 이 캐릭터가 까까님보다 심하게 귀여운 거 아니냐 이런 반발 세력들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구독자님들이 보시다시피 저는 원래 귀여움으로 승부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썸네일에 소개를 해드린 대로 프리뷰를 진행을 할 거고요. 2022년 3월에 제1복권으로 발매가 될 불가사의의 대모험을 반다이 스피릿에서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전에 EX 타이틀을 달고 나온 드래곤볼 제1복권이 사이어인전 테마였기 때문에 저는 내심 프리저전을 기대를 했었는데 뜬금없이 유년기 라인업이 신상품으로 기획이 되었어요. 이미 소식을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우려했던 걱정과는 달리 라인업이 그냥 미쳤습니다. 그래서 소식 들려온 샘플 사진들과 함께 프리뷰 진행을 합니다. 가자! F상인 드래곤 아카이브부터 소개를 시작할게요. 이 드래곤 아카이브가 지난 라인업부터 인기가 살짝 시들해졌는데 그래도 비주류 캐릭터를 뽑아줬다는 것에 대해서 컬렉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네요. 왼쪽에 보이시는 건 헬스걸입니다. 이전에 이너 아가씨 나오는 그 장면에서 건강한 여성을 데려오라는 무천도사의 미션에 한 컷 등장하는 캐릭터죠. 제일로 무거운 박스를 고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자루로 변하는 손오공입니다. 지난번 오자루로 변하는 손오반도 그렇고 기획자분이 굉장히 오자루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코스튬으로 봤을 때 부루마, 오룡, 야무치랭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오자루로 변하던 그 장면으로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헬스걸 이야기도 했지만 이 녀석도 꽤 무게가 나갈 것 같아서 랜덤 뽑기에서 추측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F상의 세 번째는 차파완입니다. 지금 보니까 살짝 썬텐한 미스터 사탄의 이미지 같기도 한데 이래봬도 이 캐릭터가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꽤나 이름을 날렸던 강자입니다. 만들어준 건 고마운데 프로포션도 그렇고 사실 살짝 썩 가지고 싶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번 아카이브 상품들 4가지 중에 가장 함정 상품이 아닌가. 차라리 람판이라던가 나무 같은 캐릭터를 만들어줬다면 더 흥미로웠을 것 같은데요. 그 옆에 보이시는 건 참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이죠. 추위에 떨고 있는 손오공을 구해주고 있는 소녀 스노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메가하우스 캡슐로도 나온 적이 있던 유년기의 명장면이죠. 개인적으로는 손오공의 목숨을 구해준 친구라 후에 러브라인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했었던 저는 이번 아카이브에서 이 조형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비율도 그렇고 원작에서의 모습이 완벽하게 재현이 돼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상위상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A상은 소년 손오공입니다. 또 손오공이야! 질리실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제 기준에서는 그동안 나왔던 소년 손오공 피규어 중에 가장 퀄리티가 좋아 보입니다. 신경을 써서 만든 느낌이에요. 손가락이라든지 머리카락 표현, 디테일 등이 살아있어요. 싱크로율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썩 괜찮아 보입니다. 이건 드래곤볼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오리지널의 엔딩 한 장면을 바탕으로 만든 듯 싶습니다. 다만 50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상품이 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50으로 태어난 죄. 비상은 유년기 시절 마지막 빌런 피콜로 대마왕입니다. 회춘한 모습이고요. 코믹스의 장면을 바탕으로 만들었는데 위에 보이는 상체까지 보면 참 괜찮아 보이는데 하체가 살짝 밋밋해서 저는 이 부분이 아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나메크 성인이라는 설정이 추가되면서 통일돼버린 나메크 성인의 옅어져버린 녹색 피부가 강렬한 청록색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저는 색감이 대단히 돋보이는 제품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스터라이즈 볼륨으로 피콜로 대마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이번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신상은 역시 빌런이 나오셨네요. 도백백이라고 불리는 타오파이파이인데요. 이번 제1복권 라인업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조형이 아닌가 생각해요. 도동팔을 쓰고 있는 프로포션, 실감나는 표정의 얼굴 헤드, 실물을 직접 봐야 알겠지만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 아닌가. 다만 하필 라스트 원상이 파츠만 바꿔서 이 사이보그 타오파이파이로 나오거든요. 물론 이 모습도 나쁘지 않겠지만 그냥 파츠로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의견이 있더라고요. 전작에서도 제가 가발래퍼라고 부르던 라스트 원상을 패스를 했기 때문에 이번 라스트 원상도 저는 패스를 하지 않을까. 제1복권 EX 라인업이 다 괜찮은데 이 라스트 원상이 항상 구멍이더라고요. 뭐 다 좋을 수는 없겠죠. 오늘 마지막 소개 제품은 D상과 E상 피라우 일당이 나왔습니다. 저는 학선인이라던가 천하제일 무술대회 MC도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을 뒤엎고 이 피라우 일당이 엄청난 고퀄리티로 나왔습니다. 아마도 피라우 일당 중에 이 정도 퀄리티의 피규어가 있었나. 제 눈길을 단연 사로잡은 3인방이었고요. 드래곤볼을 모아서 소원을 빌고 있는 피라우가 D상, 마이와 슈가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 E상인데 관건은 이 두 개 제품 중에 한 가지는 분명 한 카톤에 한 개 수량 장난질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항상 반다이가 전부는 아니지만 구하기 힘든 제품을 밀당하듯이 수량 조절을 해왔었습니다. 이제 저는 지인들끼리 양아치 짓이라고 비하하는 게 이 수량 조절인데 이런 고퀄리티의 제품으로 뽑아준다면야 어느 정도의 수량 조절 장난질은 살짝 눈 감아줄 수도 있겠다는 거. 실제로 제가 지난 상품 라인업에서 손오반을 재탕이라고 패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손오반 시세가 높게 유지가 되는 걸 보고 반다이의 상품 구성 전략이 어느 정도 통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주 핫한 백투더 필름 제1복권의 쿠라도 한 개가 들어있잖아요. 그래도 한 카톤에 한 개 놀이는 조금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공대에 여학생 한 명만 있으면은 온 남학생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듯이 지금 드래곤볼 제1복권은 한 카톤 한 개 특정 상품에만 관심이 쏠려 있고 구매 경쟁이 너무 과열되어 있다. 아까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래곤볼 제1복권 EX 불가사의의 데모함 프리뷰를 간단하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아마 지난차에도 통을 털었지만 내년 3월에도 저는 통을 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라스트 원상을 제외하고 다 입수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계획 중이고요. 이번 라인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제는 믿고 살 수 있는 드래곤볼 제1복권의 대세 EX. 특히나 타오파이파이는 조형처나 조형가로도 유명한 히로유키 씨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일반 경품이랑 다르게 평소보다 힘줘서 만들었다는 느낌. 제가 예전에 춤을 췄을 때 지금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애들한테 항상 그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일반 공연을 할 때 80% 정도 힘을 쓴다고 생각하면 대회나 경연을 나갈 때는 200% 정도 힘을 끌어올려서 경연에 임해야 한다. 지금 드래곤볼 제1복권 EX를 만드는 게 약간 그런 모습 같다는 거죠. 옛날에는 제1복권이랑 일반 경품이랑 그다지 차이가 없었는데 이제는 차이가 나기 시작했거든. 제가 며칠 전 홍대 카메하우스에 들려서 컬렉터이시기도 하고 직원이시기도 한 백지님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피규어 쪽 일을 하기 전에는 잘 몰라서 이것저것 아무거나 샀는데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어떤
어떤 걸 사야 하고 어떤 걸 패스해야 할지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 물론 취향의 부분은 주관적인 것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눈에 익는다는 건 수집 취미를 하는 데 있어서 경험치 같은 것이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는 진짜 대충 만들어서는 컬렉터들이 지갑을 열게 하는 게 쉽지는 않겠구나. 피규어를 보는 취향, 안목, 눈높이가 평균적으로 대단히 상향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영상 만드는 데 있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상한 제품 어설프게 실드 쳤다가는 욕처먹기 십상이거든. 여기까지 할 거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음 시간에도 피규어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 까바!